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의 스펙은 거의 최강입니다. 방공무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팬이었는데 좀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공식 사과 한번 하겠습니다. 스펙만 세계 최강입니다. 러시아의 판치르 복합 방공 시스템입니다. 기관포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이 합판 하이브리드 방공 시스템 중에서는 거의 세계 최강의 스펙입니다. 그런데 실전에 한번 까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퉁구스카의 한계를 깨달은 소련입니다. 신형 방공체계에 대한 소요를 제기합니다. 자, 퉁구스카라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공산 진영의 전차가 53,000대나 되니까 2만여 대밖에 없는 이 자유 진영이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공격 헬기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격 헬기가 있으니까 또 이제 이 공산 진영이 탱크들이 위험해진 겁니다. 그래서 퉁구스카 이 방공 무기를 만들어서 헬기가 오면 그냥 격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창과 방패가 서로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순항 미사일 시대가 됐어. 그리고 앞으로 이 소형 무인기로 공격하는 그 소형 무인기의 시대가 됐어. 그런데 이 퉁구스카는 레이더가 허접해가지고 그런 아주 소형 무인기 발견할 수도 없고, 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조금 고도가 높아가지고 맞출 수도 없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헬기만 염두에 두고는 그래도 써먹을 만한데, 이제는 순항 미사일 가지고 미국이 막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순항 미사일 이런 거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전에는 도저히 못 써먹을 물건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제 소련이 S-300 당시로서는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만들었죠. 이거 가지고 탄도 요격한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S-300은 최소 사정 고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격을 해줘야 되는데, 퉁구스카 가지고는 S-300을 방어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S-300 앞으로 개발할 S-400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방공 기지를 막아줄 수 있는 야전 방공 시스템을 만들자. 퉁구스카는 안 되니까 더 나은 성능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때 소련이 망했죠. 자, 어쨌든 그 망한 와중에도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4년간의 개발을 거쳐서 탄생한 판치르 S입니다. 이게 94년도인데요. 그러나 알려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성능 미달로 채용이 안 됐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성능 미달인지 아니면 당시 9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소련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제력이 당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치르를 채용할 수 있는, 군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전력화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우러졌을 텐데, 그것을 이제 성능 미달이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재원이나 성능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것은 제 수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 그냥 퉁구스카 쓰고 말지. 이렇게 해서 이 판치르 S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 든든한 스폰서의 등장입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2000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가 등장해서 판치르 니들 창고에 그냥 넣어놓은 거, 그 설계도만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좀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님이 KBP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방공망 새로 구축하려고 신형 방공체계 좀 알아보는 중인데, 너 이거 좀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서 KBP는 저희 거 러시아군이 채용 안 해서 개발 접을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UAE가 얼마면 돼? 우리 돈 많잖아. 개발비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위상 배열 레이더도 좀 달고 미사일도 더 좋은 걸로 좀 바꾸고 사격 통제 장치까지 전부 최고 사양으로 한번 맞춰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치르의 생산 업체인 KBP가 성금 1억 달러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최고 사양으로 한번 맞춰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성금으로 1억 달러를 입금 딱 시켜줍니다. 그래서 KBP가 오케이 개발하겠습니다 하고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요구대로
최고급 레이더, 즉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도 최고급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성능 좋은 거로 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개발에 나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산해 보니까 개발 비용은 총 7억 3천만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로는 뭐 한 8천억 원 정도, 뭐 9천억 원 가까이 이 정도의 개발비가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오일머니의 힘입니다. 세계 최강의 스펙 야전 방공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판칠 S1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완전 매료가 됐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UHF 레이더로 탐지를 합니다. 이게 탐색 레이더인데요. 장거리 탐색 레이더. 이게 UHF 버전이니까 아주 파장이 크죠. 그래서 대충 저게 뭐가 오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탐색을 합니다. 50km 거리에서 탐색을 하고요. 그러면은 야, 이거 뭔가 온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사격 통제 레이더로 이게 이제 밀리미터파 A사 레이더,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딱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밀리미터파니까 굉장히 파장이 이제 짧죠. 그래서 동시 추적을 20개를 동시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시 교전을 4개를 동시 교전하는데 20개를 딱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놈이 어느 거냐? 그러면 이거 딱 찍어서 그거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 미사일을 4발을 동시에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0km고 고도는 무려 15km입니다. 사정거리가 20km인데 고도는 15k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이제 사정거리에 비해서 높이 올라가는 무기죠. 마 3.8, 탄두는 20kg짜리 이제 탄두인데 이거는 지령 유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딱 찍어서 끝까지 이 레이더가 딱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려 4발을 동시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사격 통제 레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의 여격 범위를 이제 피해서 또 더 들어오는 목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30mm 기관포로 사격을 합니다. 1400발의 기관포가 총알이 포탄이 지금 장전되어 있는데 30mm입니다. 그것을 분당 5000발을 쏩니다. 지금 이제 이 총신이죠. 여기 총신 하나, 여기 총신 하나. 벌컴포는 아니에요. 그냥 총신 하나짜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당 분당 2500발을 쏠 수가 있으니까 2개 합해서 분당 5000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항미사일 같은 게 날아오면 분당 5000발 쏜다는데 탄약에 뭐 1400발밖에 없으면 어떡하냐? 그냥 분당 뭐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워낙 강력한 30mm 포탄이면은 이 정도 되는 게 거의 우리 팔뚝만 해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두두둑 해서 몇 발 타락 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격에 나서니까 거의 스펙만 보면은 세계 최강의 그런 복합 하이브리드 방공 무기 체계, 야전 방공 무기 체계입니다. 이런 게 이제 기갑 부대를 쫙 호위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S300이나 S400, 우리로 치면 뭐 사드나 패트리어트 3 이런 기지 앞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은 또는 공군 기지 다 갖다 놓으면은 뭐 완전히 최고의 그런 여격 체계가 되는 것이죠. 자, 러시아군이 이것을 재직 채용합니다. 처음에 300대 하기로 했어요. 쏟아지는 해외 러브콜입니다. 대당 150억 원. 대당 150억 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는데 대당 150억 원. 이거 뭐 거의 탄도미사일까지 여격한다. 순항미사일, 전투기, 그리고 초소형 무인기 다 여격하고 다 탐지한다. 뭐 이러니까 이건 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입니다. 특히 이 이슬람권에서 아주 많이 샀는데 이제 UAE가 개발 비용을 댔지 않습니까? UAE는 이것을 50대를 샀고요. 시리아도 50대를 삽니다. 알제리는 무려 104대나 삽니다. 이디오피아도 10대, 오만 12대, 요르단 무려 75대, 이라크 50대, 이란 10대, 또 적도 기니 2대,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운영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대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운영.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초대박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300대 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146대를 전력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야전 방공 시스템의 끝판왕입니다. 또 탄도도 여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또 신형 버전을 또 공개를 합니다. 이게 2016년도 이야기인데 판칠 SM이라는 버전이고 이것은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km를 날아간다. 아까 판칠 S는
2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30km 날아가고 탄도탄까지 요격한다. 뭐 레이더도 딱 봐도 이제 좀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탄도탄까지 요격하니까 다 살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뭐 멋지지 않습니까? 초소형 무인기에서부터 순항미사일, 전투기, 헬기, 거기다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완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시리아에서의 실전을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막상 까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스펙만 최고였습니다. 스펙 완전히 다 개뻥이었습니다. 자, 전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날 첫 번째 실전을 거쳤는데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격추 실적이 없습니다. 토마호크에 미국의 순항미사일들이 쫙 날아갔는데 토마호크에 판치르가 한 대 파괴돼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아 판치르거든요. 시리아 아까 샀지 않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시리아가 50대나 샀죠. 그래서 시리아의 판치르가 한 대가 파괴가 된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이 판치르가 지키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전략기지가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물론 시리아는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0일 흐메이민 공군기지, 여기를 이제 러시아군이 전개돼서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괴 드론이 출현한 겁니다. 뭐 이게 이스라엘 드론인지 뭐 미국 드론인지 모르겠지만 괴 드론이 출현했고, 이게 10세대 중에서 판치르를 비롯해서 여기 흐메이민 기지에 있는 방공무기들이 작전을 해가지고 7대를 격추시킵니다. 그리고 판치르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전과입니다. 유일한 전과. 근데 10세대 다 격추시키지 못했고 반 정도만 격추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8년 4월 14일 날 다국적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다국적군.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영국도 그렇고 다 이제 순항미사일을 쏩니다. 이때 역시 흐메이민 기지를 때렸는데 이제 러시아군이 작전을 한다는 것을 미국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판치르를 파괴시키기에는 부담스럽죠. 러시아 무기를 직접 때리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미군이 지금 EA-18G 그라울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모함에서 그 EA-18G 그라울러가 뭐의 후속 기종이냐? 바로 EA-6B 프라울러라는 전자전, 아주 구형 전자전기가 있는데 그 구형 전자전기를 대체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라울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울러 이전 모델인 그 구형 프라울러가 마지막으로 실전을 띈 게 바로 이 2018년 4월 14일 다국적군 공습입니다. 그러니까 6함대에 이제 지중해 함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륙한 프라울러가 전자전 제밍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치르가 꼼짝 못하고 전자전 제밍에 당해가지고 아무런 그런 작전도 못하고 그냥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들, 미국, 영국들이 때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흐메이민 기지와 그 어떤 전략 창고 다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전자전 제밍에도, 전자전 교란에도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 때리고 싶었으면, 때릴 수 있었으면 러시아가 아니었다면 그냥 때려버렸겠죠. 그런데 러시아 거니까 그래, 우리가 너 눈만 멀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은 때린다. 이렇게 해서 전자전기를 보내서 제밍 시켜버리니까 꼼짝도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2018년, 이제 한 달 후죠. 2018년 5월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그 드론이 뭐냐면 이제 하롭이란 겁니다. 우리 한국군도 하피, 이스라엘제 하피 무인 공격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피의 개량형이 또 하롭이란 게 있는데 그 하롭은 TV 스티커라고 해서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다 보고 탐지가 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수십 킬로 또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조종석에서 그것을 다 보고 카메라 렌즈를 보고 거의 뭐 이렇게 스틱으로 조정해서 딱 공격할 수 있는 게 이 하롭 무인 공격기인데 그 하롭을 가지고 시리아 대통령궁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을 공습을 했는데 이때 판치르 한 대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롭에 비치고 있는 판치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롭이 딱 이 판치르의 모습을 그대로 조종실로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죠. 전송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조종사는
멀리 이스라엘에서 지금 시리아 대통령궁 옆을 지금 무인기를 보내서 때리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로 딱 전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판치를 딱 보고 공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인기가 가서 자살 공격하는 거예요. 자살 공격 무인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판치를 때려버리고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보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미사일이 지금 반대 방향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판치를 미사일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시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전에 대공전이 막 있어가지고 판치르의 미사일을 다 써버렸다. 그래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판치를 파괴했다라고 하니까 시리아가 부정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진을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아니 미사일 그 전에 다 써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데 아니 미사일 다 쓰면 뭐 있습니까? 분당 5,000발 나가는 기관포, 30mm 기관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쏘면 되죠. 이 무인기 꽤 덩치가 큽니다. 이 하롭이. 얼마든지 격추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이 레이더가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고 그 다음에 19년 1월 21일 날 역시 시리아군 공군기지를 또 공습했는데 역시 그때도 판치르가 또 한 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바보다. 라고 하는 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굴욕적인 그런 무기체계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판치르에 분노하는 러시아군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다른 대안의 모색에 나섭니다. 이게 이제 2018년 5월인데 왜냐 실전에 막 깨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러시아는 일단 이 판치르의 재원이 너무 좋으니까 러시아 해군도 야 우리도 좀 쓰자 해가지고 미사일 숫자 조금 줄이고 기관포를 총신 하나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6촌신짜리 벌컨포를 2개를 다는 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군함에다 장착을 했어요. 근데 군함에 장착해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겁고 운영비용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또 야 육상용에 해군용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완전 개판이네 이거. 그리고 시리아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고 있지. 이러니까 야 300대 전력화하기로 한 거 그거 취소다. 146대에서 끝. 안 돼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러시아는 이제 끝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치르는 꽝 돼버렸습니다. 자, 이 실체가 뽀록난 판치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안 팔리겠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시리아에서 아니 순항 미사일도 아니고 그 하롭 덩치 큽니다. 아까 저 사진 보여드렸지만 덩치가 커요. 그 하롭 무인기에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는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100대, 75대, 50대 이런 식으로 막 사갔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정말 땅을 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육군 방공학교 교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육군 방공학교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가지고 이 판치르하고 또 이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 방공 시스템하고 인도에서 경쟁을 붙어서 우리께 지금 막 이기고 하는 그 시절에 아니 제가 그랬어요. 판치르가 훨씬 나은데 그거 우리 비호가 뭐라고 그 참 하면서 이렇게 조금 우리 비호를 폄하하고 판치르가 좋다. 또 그전에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판치르 좋다라고 막 정말 무슨 판치르 홍보대사처럼 제가 막 떠들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랬던 제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는 판치를 홍보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육군 방공학교 교장님께 판치르보다 낫지도 않은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사과드립니다. 판치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비호복합 짱이에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